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활짝 피어나기를 바라는 인생 피어스 이승환입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못했던 행동경제학 관련 컨텐츠와 함께 피어슨 포트폴리오의 주간 운영 성과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자, 행동경제학, 사람들은 했던 일보다 하지 않았던 일을 후회한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라면 이 케이스 A 그리고 케이스 B 중에서 어느 쪽 사람이 더 후회를 하게 될 것인지 한번 같이 느껴보세요. 자, 케이스 1입니다. 자, A라는 사람은 GM 주식을 1,000만 원 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지인이 GM 주식을 매도하라고 그리고 포드 주식을 매수하라고 조언을 해준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은 실행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1년 뒤에 GM 주식이 30% 떨어졌습니다. 자산이 700으로 줄어드는 거죠. 자, 이때 여러분들 어느 정도 후회하실 것 같으신가요? 케이스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또 다른 사람이에요. 케이스 B. B는 GM 주식이 아닌 포드 주식을 1,000만 원 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인이 포드 팔고 GM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실행을 했어요.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GM 주식의 30%가 하락이 되면서 자산이 700으로 줄었습니다. 자, A의 케이스와 B의 케이스 중에서 어느 쪽의 기분이 더 착잡할까요?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오고 있었던 손실회피, 현상유지 오류, 소유효과 이 세 가지는 거의 다 비슷한 어떤 그 돈에 대한 심적 상태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특히 이 후회, 회피, regret aversion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뭔가를 했을 때 책임을 더 져야 된다면 굳이 책임지는 일을 위험을 무릅써가면서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들고서 가만히 있었던 이 케이스 1보다 괜히 그걸 해가지고 내가 손해를 봤구나라고 하는 케이스 B, 이 B의 케이스가 더 많이 후회를 하고요. 사람들은 후회하는 걸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라고 합니다. 리처드 탈러라는 교수님이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이라고 하는 1980년대의 잡지에 그의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자, 여기에도 A와 B의 케이스가 나옵니다. 자, 케이스 1번에서 A의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자, A는 10만 번째 극장 입장 고객이 되어가지고 축하금 10만 원을 받았어요. 아, 이게 웬 행운? 굉장히 기분 좋죠. 자, 근데 B의 케이스 2번 B의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자, B는 그 앞 사람이 100만 번째 극장 입장 고객이 되어서 축하금 100만 원을 받았어요. 더 많이 받았죠. 그리고 바로 뒤에 있었다는 이유로 자그마치 15만 원을 한 번 더 받습니다. 15만 원을 받습니다. 자, A는 딱 당첨돼서 10만 원 받았고 B는 아차상으로 15만 원을 받은 거죠. 자, 이 경우에 여러분들은 어떤 케이스가 되기 원하세요? 딱 당첨돼서 10만 원 받는 케이스와 딱 당첨을 놓쳤지만 아차상으로 15만 원을 받는 케이스. 어느 쪽을 더 좋아하실까요? 결과를 보자면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10만 원 받는 걸 선택했대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후회 회피, 즉 regret aversion 때문인 거죠. 눈앞에서 100만 원을 놓쳤다는 아쉬움이 더 큰 두려움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단돈 10만 원과 15만 원을 비교했을 때 누구나 15만 원을 받는 쪽을 선택하겠지만 더 큰 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라는 그 아쉬움, 이 아쉬움 때문에 사람들이 이 케이스 B 대신 케이스 A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손실에 대한 회피를 위해서 돈을 많이 투자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안정성을 위해 좋은 투자를 하라고 누가 권유했어요. 그러니까 안정성 좋은 상품에 투자를 권유했어도 나는 그냥 은행에 돈을 둘래. 왜냐하면 안정성 있는 투자라도 손실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안 하고 싶은 거죠. 또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언제 팔까? 이거 주저하다가 이제 팔까? 내일 팔까? 하다가 주가가 더 떨어지는 그래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겠죠. 또는 살까 말까 뭐 제품을 사거나 주식을 살 때 야 이거 할까 말까 고민하는 사이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놓쳐버리기도 하는 거죠. 또
뭐 대출 같은 거 있잖아요. 대출 같은 것은 우리가 조금만 찾아보면 대출 금리를 낮추는 대환대출 쪽으로 갈 수 있는데 이 대출 이자 갈아타기조차도 주저해요. 이 과정에서 혹시 뭔가 놓칠까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자, 본의 아니게 이 책에서는 태만이라는 단어를 등장시켰지만 어쨌든 이러한 태만이 후회, 회피, regret aversion, 그다음 결정마비, 현상 유지, 오류 등과 연관되어서 돈에 관한 결정을 미치고 그리고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두려움은 무엇에 대한 것일까? 이런 생각하죠. 그거 했어야 돼. 이거 하지 말았어야 돼. 근데 많은 소설책이나 뭐 이런 책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그 후회의 표현이라면 그걸 했어야 해라는 요런 부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실제 조사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지 않았던 것을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고 있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아이고 내가 내 아이를 충분히 보살펴주지 못했어. 내가 배우자에게 좀 더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줬어야 되는데 내가 그 일을 조금 더 잘했어야 되는데 신경을 좀 더 썼어야 되는데 또 이미 죽은 그 사람한테 내가 화해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네.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후회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커져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주식 투자에서 어떤 금전적 손해를 볼 때의 고통과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근데 이 후회도 단기적으로는 그 괜히 해서 실패했네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아이고 그거 괜히 안 했네. 그거 했어야 되는데. 이런 쪽으로 후회의 그 대상이 좀 바뀐다라고 해요. 결국 했어야 되는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지나친 신중을 통한 부정적인 결과 또는 너무 즉흥적이거나 어리석은 결정으로 통해서 내가 손실을 볼 것 같지만 그것이 긍정적 결과를 내면 어떻게 되느냐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되게 고민입니다. 너무 신중해서 손해를 보느냐 너무 즉흥적이었다고 좀 뭐라 그럴까 괜히 했나 뭐 이런 생각이지만 시간을 두고 봤을 때 그거 잘했네 이렇게 되는 거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돈을 다루는 우리의 자본주의 인생에서 어떻게 판가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신중함과 어리석음의 회피는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까? 요거는 그 다음 주에 컨텐츠로 만나 뵙도록 하겠고요. 자, 피어슨 포트폴리오에 대한 성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8월 말자로 갱신이 됐고요. S&P 500 벤치마크인 빨간 줄과 피어슨 포트폴리오 파란 줄 역시 다 거의 뭐 평행 상태로 우상향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요 기간 동안은 피어스원이 떨어지면서 S&P 500이 상대적으로 치고 올라가는 그래서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 그래프 전반에서 보시다시피 피어스원의 이 파란색 수익률 그래프는 S&P 500의 빨간색 그래프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면서 꽤 괜찮은 수익을 내고 있었고요. 약 15년의 기간 동안의 벤치마크를 통해서 S&P 500이 5,000불을 투자해서 24,000, 즉 5배를 낼 때 동일한 금액을 투자하고 몇 배일까요? 6배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한 배 이상의 수익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벤치마크 했었던 결과치를 보자면 지난주 대비 자산 가치는 0.32%가 떨어졌는데 환율의 반영이 많이 되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2021년 9월 3일자까지 운용이 되어진 결산 내용이 총 292일간의 운용이었고요. 금액 가중 수익률 중간에 제가 자금을 한 번 더 조금 투입을 더 해보았는데 그때까지 나타낸 수익률은 14.26%를 나타내고 있고요. 아직 정확히 1년이 된 것은 아니지만 연환산을 했을 때 수익률은 17%대를 내고 있습니다. 요번에 8월 말 업데이트된 벤치마크를 보았을 때 연평균 수익률이 피어스원에서는 12.61%, S&P 500은 10.68%로 약 2% 정도의 추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표준 편차로 즉 흔들림이죠. 오르고 내리고에 대한 그런 그 변동성으로 봤을 때는 S&P 500이 약 15% 대비 피어스원이 훨씬 낮은 한 5% 정도 낮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많이 좋아하는 부분이죠. 최대 하락폭. S&P 500이 50% 떨어질 때 피어스원은 20% 정도만 떨어졌더라.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100% 떨어질 때 S&P 500이 100% 떨어질 때 피어스는 40% 떨어지는 거니까 S&P 500 대비 약 60% 안전하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샤프 레이시오라고 해서 이 그 펀드가 벤치마크 대비 얼마나 더 수익을 내느냐 이런 것들인데요. S&P 500 대비 2배 정도의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YTD라고 해서 올해의 투자 수익률을 보면 여기서는 좀 지고 있네요. S&P 500이 자그마치 21%로 피어스원의 7%대를 거의 3배 정도 능가하고 있는데요. 기간을 좀 늘려서 3년 정도 봤을 때는 피어스원이 당연히 더 좋고요. 지난 1년간에서는 아무래도 S&P 500이 그 미국의 양적 완화 효과를 보면서 혜택을 받으면서 좀 훨씬 크게 한 3배 정도 더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렇더라도 길게 보고 안정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피어스 원 포트폴리오가 절대 떨어지지 않더라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경제 내용인데요. 9월 3일째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그 델타 변이 걱정 이렇게 있었던 내용들이 정말 현실로 나타났죠. 9월 3일 발표된 고용 지표에 의하면은 델타 변이 때문에 고용률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월에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8월 신규 고용이 무려 23만 명이라고 집계된 건데 이게 이제 7월 94만 명의 3분의 1로 대폭 하락한 거죠. 그래서 8월 신규 고용이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굉장히 낮아진 상태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예상된 부분이겠지만 9월에서 혹시 테이퍼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아예 사라져 버렸고 당연히 11월 또는 11월 후반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의 중소형주에 들어가 있던 투자금들이 대형주로 옮겨가는 현상을 나타내면서 나스닥이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하게 되었고요. 이와 함께 미국 20년물 장기 국채에도 자금이 몰리면서 금리가 낮아도 난 그 채권을 사겠다 하면서 금리가 낮아지면서 관련 ETF인 TLT는 소폭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포트폴리오에 TLT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 마감일 대비 다우는 조금 떨어졌고 S&P와 나스닥은 상승했는데 S&P는 뭐 무지막지하게 올라갔습니다. 자, 요번에 여기는 오타인데요. 8월 말일자로 위에 있는 이 그래프는 갱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도 피어스 운영 성과와 재무 관련된 심리학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는데요. 아까 우리 기억나십니까? 어리석은 결정이지만 긍정적 결과를 내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방금 우리가 보았던 것과 같이 안정적인 ETF 또는 지수의 투자를 꾸준히 시작하는 것. 걱정하거나 계산하지 말고 일단 시작을 하는 것이 나중에 잘했더라 라고 결정날 만한 것들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주간도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 잘했다 이런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다음 주에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 안녕.